이렇게 해서 빠지가 되긴 되네요. 예. 그치만 이거 누가 봤죠? 이 빵거를? 아, 이걸 보통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너무 이제 강사가 잠깐만요. 빨고 이렇게 조금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쪽에서 강사 이미지 관리 안 나왔나요? 네. 근데 이미지 상관없이 그냥 조금 빨고 이미지 있게 선생님 품위 있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연예 친척이 있다. 연예인, 우리가 흔히 TV에 나온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인협회 등록되는 47,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전혀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연예인 다 포함해서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가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가짜인지를 여러분들끼리 상의를 해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끼리 상의를 해주시죠. 정말 당황스럽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거기다 대고 그러셨어요? 약간 웃으면 쪼개네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딱 얘기를 듣는데 일단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들? 정말 기분이 나쁘다. 아무리 이제 성인 분자여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은 사실 긴장이 안 해요. 누가 긴장을 합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 맞아요. 강사도 긴장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 만약에 서로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원래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제 첫째 시간이었거든요. 이분이 긴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강사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나 하고 싶었으나 이분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고 간장님하고 국생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목소리도 굉장히 쩌렁쩌렁해요. 엄청 쩌렁쩌렁해가지고 아우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나 굉장히 제가 이제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현장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그 온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기요 빨리 수업이나 하시죠. 한 3초 동안 정적으로 딱.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15번을 앞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15번을 만나는 동안에 제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강의장에 빠져나가는 동안에 무사히 몸 다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저희 학습 목표가 됐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웃었어요. 근데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는지 아세요? 자, 2009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107개 고등학교 학생들 13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쭉 보시면 뭐 7%, 5.5% 쭉 있는데 37.8%가 차지한 게 과연 뭘까요?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까? 이건 제도권 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뭐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보여줍니다. 네,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 20.5%를 찾아보면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흥미를 이제 느끼지 못하는 거죠. 11.5%는 공부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9.5%는 과외, 그 다음에 학원 공부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미 배웠던 거를 학교에서 또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2%는 TV나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더 흥미있는 것을 유발했기 때문에 5.5%는 선생님 자체가 너무 싫어서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데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기초 실력이 부족하니까 역시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 무관심하니까 역시 재미가 없는 거고요.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이 재미라는 것은 단순히 일속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치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학습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 요인으로 자리를 다운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외고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외고에 다닐 정도면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죠. 그 여학생이 부모가 원하는 성적이 있었어요. 그 성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이제 좀 엄마의 마음이 이제 어떤 나쁜 마음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좀 이렇게 내보자라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부담으로 계속 다가오면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 계속 받은 거예요. 계속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정서적인 거는 다 배제하고 무조건 공부만 계속 합니다. 엄마에도 바램도 소원이고 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더니 엄마가 원하는 성적에 딱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 아이는 바로 아파트에서 투신자를 했죠. 거기에 이제 그 유언장이라고 얘기하는 쪽지 딱 4글자만 거기에는 남겨두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됐어? 라는 멘트와 함께 그 아이는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 실화인데요. 정서적인 부분이 부정적으로 되느냐?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우리 이따 얘기하는 이제 그 신피지, 꼬불꼬불한 그 뇌 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정서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게 많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합니다. 굉장히 좌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을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강사의 개인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은 달라진다. 근데 여기를 갖추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랑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종이배기 날리는 거 왜 재밌어요? 내가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번 또 여기 왜 오셨어요? 나는 강사를 이런 본 적은 있으나 이것은 10글자를 말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마치 게임처럼 그 다음에 종이배기 날리는 것처럼 이런 활동을 하니까 재미와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유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재미있는 학습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고